다음 강재묵 기자가 준비했죠. 네, 다음 아이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템은 윤보다 늦게한 경찰, 꼬리 자르기입니다. 이 참사 사태 원인과 책임을 두고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참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언제 보고를 받았고 또 언제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분 단위로 상세하게 공개하고 나섰는데요. 이 내용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겠습니다. 이어 38분 뒤인 밤 10시 53분 소방청 상황실에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로 사고 내용을 통보합니다. 사고 상황을 확인한 국정상황실장은 밤 11시 1분 윤석열 대통령께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합니다. 이후 대통령은 사고 내용과 사상자 발생 가능성 등을 보고받고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한 뒤 밤 11시 21분 첫 지시를 내립니다. 네, 윤 대통령보다 이 경찰청장 또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이 참사 사실이 더 늦게 보고된 것으로 이제 밝혀져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윤희근 청장이 사고 당일 참사가 발생하고 1시간 59분이 지난 0시 14분이 되어서야 사고 사실을 처음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재난대응 주무부처죠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역시도 참사 상황을 당일 오후 11시 19분으로 인지한 건데요. 네. 이 앞서 들으셨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인지한 11시 1분보다 각각 늦은 시간입니다. 네. 이태원 구역 관할 담당인 용산경찰서장은 이 오후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로 이태원의 인파가 너무 몰려서 이 사고 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10시 20분 이태원 일대로 도착했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의 즉각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광호 서울청장에게 보고가 된 시간은 사고 발생 이후 1시간 20분쯤이 지난 11시 36분쯤이고요. 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도 보고를 받은 시간이 이 뒤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재묵 기자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표 같이 좀 띄워봐 주실까요? 그 표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가장 빨리 이 사건을 좀 인지한 사람 경찰에서 지금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입니다. 10시 17분에 사고 현장에 도착을 했고 그 전에 이미 알았던 거겠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사고를 인지한 용산서장은 이 당시 뭐를 한 거예요, 대체? 네, 참사 발생 관련 보고 받을 당시 네. 이임재 용산서장 늦은 저녁 식사 중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앞서 밤 9시 20분까지는 대통령실 앞에서 진보단체가 집회 시위를 하고 있어서 이 시각까지 현장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6시 반부터 압사를 예고하는 신고가 이어졌던 만큼 네. 경찰이 집회 관리와 대통령실 경비에 집중하느라 이태원 상황을 간과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기동대 소속 경찰관은 네. 긴급 상황이 생기면 이미 다른 현장에 투입돼 있거나 퇴근한 기동대라도 2시간 안에 투입이 가능한데 판단과 결정이 느렸던 게 아쉽다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용산서장만 보고가 늦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대통령보다 지금 늦게 지금 보고를 받은 걸로 나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강재묵 기자, 이상민 장관은 그 시각에 뭘 한 겁니까? 이제 행안부 장관이 윤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를 받은 점, 네.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취재진들 질문이 있었겠죠. 어제 기자들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상민 장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또 의혹에 대해 답변 없이 피했다는 지적까지도 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행안부 직원들이 기자들을 이제 밀쳐내는 등 물리력까지 동원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의식해서인지 오늘은 이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보고 늦게 받으신 거. 네, 저희 말씀드린 때문에 먼저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보고 시간이 많이 네네. 네, 앞으로 갈게요. 지금은 그런 것보다 이제 사고 수습을 전무하면서 고인들 추도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병상에 계신 분들을 빠른 쾌유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것이 일단 급선무 같고요. 그다음에 사고 뒷수습 처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고 이런 것에 일단 전념을 하고
사고 원인이나 뭐 부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차례로 다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어제 이 압사 사고가 있기 4시간 전부터 압사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있었다라는 녹취록을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 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지금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책임론이 분출하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이에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국정조사나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의 책임은 이미 분명해진 만큼 이들을 즉각 파면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사 수습을 위한 최소한의 최우선적 조치입니다. 우선은 사태 수습과 애도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문책 범위를 정하는가 하는 데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책임이 있다고 언급되는 분들이 수습 책임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로서 확정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상희 교수님. 네. 지금 보면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지금 책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누군가는 책임질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경질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그럼 대체 어디까지 경질이 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네. 국가적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감정적인 피해자 찾기, 감정적인 가해자 찾기 이런 부분들에 사실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좀 다뤄줘야 될 부분인데요. 네. 지금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이나 이분들의 생각은 실질적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장 염두에 둬야 될 사안이 국민들의 안녕과 국가적 이익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늘 이성과 감성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일종의 말 숫자를 많이 줄인다, 말의 양을 많이 줄인다, 네. 이런 것들이 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네. 국가적 재난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가해자가 있으니까 희생자가 있으니까 가해자를 찾아야 된다. 이 부분은 뭐 분명합니다만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밝혀져야 되겠죠. 그래야 국민들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설득이 되겠죠. 2016년 4월 16일 이후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4월 16일에. 그 세월호 사건이 터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세월호 사건의 이후의 대한민국과 이전의 대한민국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4월 16일 이후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정말 국민의 안녕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체제, 이 시스템만큼은 확고하게 구축할 것이다. 네. 라는 것이었었고 이 세월호 사건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국민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건 뭐 권력의 교체까지 가져왔습니다. 상당히 국민적인 분노를 사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물론 직접적 계기라고 뭐 단언할 수는 없으나 그런 어떤 줄기가 분명히 작용이 됐다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7년이 지났습니다만 우리가 또다시 언제 보고를 받았고 어떤 형태의 어떤 진압이 있었고 대응을 했느냐 이런 원시적인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은 이런 여당의 공격, 여당의 공격 또는 어떤 정부의 어떤 대응 이런 것들도 원시적이지만은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런 원시적인 대응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냐. 그럼 지난 7년 동안은 이런 안전사고, 재난에 대비할 만한 시스템은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냐. 네. 그러면은 그 권력을 만들고 정권을 창출했던 그 바람에 대한 국민적 부응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지금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일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정치권 모두가 저랑 공방하는 것은 저는 다른 하는데 누워서 침 뱉기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감정적 가해자를 찾을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네, 어쨌건 근데 경찰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수사 결과가 명확히 나오면 뭔가 이 책임자 문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가시화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약간 한 발 떨어져서도 생각을 해보면 의아한 게
위원장님, 지금 보면 대통령이 다 아는데 그 아랫사람들은 더 늦게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보고 체계가 여러 곳에서 보고를 받는다?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재난 상황이 됐는데 이게 공유가 안 되고 여러 곳으로 이 보고 체계가 나뉘어져 있다. 이것도 또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재난 상황 시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실입니다. 네. 국가 위기 관리 기본 지침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 때 개정이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최종 책임자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십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시기에 총괄 조정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나 그 시장, 구청장은 지역수습본부 대책본부장을 맡게 됩니다. 그 국정상황실을 통해서 가장 먼저 보고가 올라갔다는 것은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문제는 대통령한테 제일 먼저 보고가 됐고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한테는 훨씬 늦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 책임은 덜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위기 대응은 첫 번째가 뭐냐면 사전 경보예요. 이런 큰 혼잡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적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지금은 대통령실이죠. 매일매일 아침마다 현안 점검 회의를 해요. 네. 그때 이런 축제에 사람이 운집하고 또 집회가 있고 했을 때 어디에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인지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그 경찰이나 행정안전부에 지시를 내렸어야 하지 않았는가. 네. 그 책임이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굉장히 좀 책임을 많이 묻는 지금 그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보고 체계의 어떤 문제랄까요? 그리고 경찰이 좀 늦게 보고를 했고 늦게 알았다라는 뭐 이런 점의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동선 지금 분단위로 밝히면서 투명하게 밝히면서 지금 이게 알려진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수님, 이게 지금 대통령보다 사고를 늦게 인지한 경찰한테 약간 책임을 몰아주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이른바 쉽게 얘기하면 꼬리 자르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경찰이 국방 영역을 제외한 유일하게 총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 총을 왜 가지냐면요. 예방적 차원입니다. 현재의 급한 상황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어떤 안전사고 이런 것을 대책하라고 권총을 주는 것이거든요. 네. 총을 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거를 어떻게 죄를 쫓는 것은 사법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번 문제에 있어서는 그 예방과 현재에 대한 대응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뭐 일일이 여기에 대해서 보고 체계를 밝히고 동선 자체를 밝히는 것은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필요 이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본인의 대통령, 즉 행정 수반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몸소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공개를 함으로써 네. 이 사건에 대한 영향력 자체, 이 나쁜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그런 대통령실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불필요한 논란을 오히려 방지하기 위해서 공개를 했을 뿐이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지금 참사가 빚어진 것에 대한 어떤 책임 규명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조치를 적절하게 했느냐라는 부분을 경찰이 지금 특수본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강재묵 기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어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 서울경찰청과 용산서 등 참사 관련 지역 8곳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부분 참사 당시 신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장소들인데요. 이 특수본은 압수물을 바탕으로 실제 신고는 몇 번 있었는지, 보고는 잘 이루어졌는지 등 당시 대응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분석할 방침입니다. 이와 동시로 경찰 내부에서의 조치 역시도 병행되고 있는데요. 이 참사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인사교육과장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어제로 있었던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대기 발령에 이은 두 번째 대기 발령 조치입니다. 네, 지금 경찰 특수본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경찰이 경찰을 조사하는데 뭐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는 면이 더 필요해 보이지 않나 지금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